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25K, 26K까지 급락한 이후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온체인 데이터, 지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더북이 채워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관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 뒤에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은 별로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어제 센티멘트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더딥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모두 접근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바이더딥이 나오고 그 뒤에 하락장은 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 하락이 나왔다고 바로 풀면서 들어가면은 좀 물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 뷰가 변하지 않았고요. 25K를 찍고 26K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26K 초반대로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건 이 25K까지 내려왔던 이 지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센티멘트 자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더딥을 외쳤을 때 그때가 바로 저점이 아니다라는 거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 급락의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던진 게 아니고요. 뭐냐면 심리를 자극을 한 거잖아요. 어제 이 기재를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이 유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시장에서 스페이스X와 헝다 이슈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매도에 대한 심리 압박이 생겼고 그렇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현물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현물이 던져지면서 선물이 청산이 일어나고 그게 연쇄 청산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변동성이 적은 장에서 급락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던 거고 거기에 트리거로는 스페이스X의 뭐 퍼드이든 아니면 그게 진짜이든 간에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급락 요인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하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그 뒤에 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세력들, 어떤 사람들이 급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던졌는가를 온체인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보게 되면은 3개월 미만에 있는, 요 3개월 미만에 있는 쇼텀 홀더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던졌다. 이런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든 급락을 시키든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돈을 버는 하나의 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 세력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의 트리거를 유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숏 포지션을 잡고 그러면서 하락을 시키면서 현물도 던지고 선물도 연쇄 청산이 일어나게 하면서 돈을 벌었다. 일부 돈을 써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 3개월 미만의 지표뿐만이 아니고요. 다음번에 뒤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특정 세력이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발을 시킨 거다라는 걸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력이 유발을 시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락이 1.3조 정도 청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게 봤을 때는 FTX가 터졌을 때 청산이 일어난 것만큼 많은 청산이 일어났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연쇄 청산이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이 25K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꽂았다라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투심이 굉장히 얼어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2022년도 사실 이때 FTX 터졌을 때 뭐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만큼 많이 청산이 일어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렸던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바로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반등은 하되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심리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투자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 RSI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FTX가 터졌을 때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이때 이 과매도 구간이 언제냐고 하냐면은 2018년도 박상기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때 코인들 완전 급락을 해가지고 뭐 코인이 끝났다, 코인이 죽었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큼 과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바이더딥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 저점이 아니다. 그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하나로 일맥상통한다.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한 방에 매수하기보다는 DCA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OI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 있는데요. OI가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25%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글로벌로 있던 세력이 25%만큼의 OI가 빠졌다는 것은 단기 이 투기 세력이 빠져나갔다, 돈을 벌고 빠져나갔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펀더멘탈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지키고 가지고 있던 고래들이나 다른 움직임들은 어떤가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월렛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온체인 데이터인 거죠. 그때 비트코인이 10개 이상 월렛에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덤핑하지 않았다, 팔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이 하락을 유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세력 같은 경우는 OI가 25% 빠져나갔기 때문에 숏으로 큰 돈을 벌고 나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쪽으로 비트코인을 지키고 그 다음에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임에 봤을 때, 비트코인 10개 이상 들고 있는 월렛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움직임은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락이 왔기 때문에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게 투심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하락장이 일부 진행이 되다가 그 뒤에는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해석을 할 때. 실제로 어제 바이더딥이라는 소셜 지표가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보시게 되는 바이 그다음에 딥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 이유는 25K까지 빠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26K까지 올라갔다가 26K 중후반까지 올라갔었죠. 그 뒤에 다시 26K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투심이 다시 얼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소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심리적으로 이게 바로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느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지 가격적으로 그 지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K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25.2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28.2K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빠지게 되면은 25K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간이 서포트 구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반등하기 전에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K에서 31K까지 한 방에 뛰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25K가 밑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보시면은 20K 이때가 무엇이 있었냐, 비트코인이 하락장에서 반등을 했을 때 그 뒤에 첫 번째 이제 하락이 있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이때 이제 은행 이슈들이 터지면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지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물론 여기까지는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25K 부분이 25K, 26K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좀 장기간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밑에 뭐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드저스티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봤을 때 이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동일해요. 25K 구간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시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25K에서 26K 구간은 28K, 29K 구간처럼 이때 묶어가지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28.2K가 내려오게 되면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은 25K와 26K 구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요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번 하락을 했을 때는 댓글에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횡보할 때 28K, 29K까지 횡보할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그 긍정의 움직임도 만약에 횡보가 길어진다고 하면 25K에서 26K까지 횡보가 길어진다고 하면 끝났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코인은 미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보시게 되면은 16K 이 하락장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10K 밑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였죠. 그렇게 빠진다. 완전 망했다. 1K까지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급반등을 했죠. 급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요때 19K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도 똑같아요. 진짜 내 말이 맞지 않았냐, 끝났다라고 하면서 10K, 1K 막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반등을 했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도 뭐였냐면은 반등을 하고 내려갔을 때도 내 말이 맞지 않았냐, 결국은 하락할 거다. 근데 계속 저점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 말이 맞았다, 올라갈 거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시작이 됐다, 비트코인 코인 시장 끝났다, 거시경제 상황 최악이다 이러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 횡보하는 자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되지만 저는 여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시작이 됐다. 물론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장이 길어졌을 때 올바르게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 뒤에 반감기 이후에 올 불장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표들이나 앞으로 지나가면서 나오는 각종 뉴스들,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동성 지표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반등을 하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락 횡보에 이 심리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도 제 자산이 일부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해요. 이거는 사람 심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이 아니고 그 더 뒤를 봐야 된다. 이 불장을 온전히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긴 텀으로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펑자오도 어제 하락이 왔을 때 자기가 2019년도에 썼던 글을 리트윗하면서 인용하면서 다시 글을 썼어요. 이때 자기가 그러지 않았냐, 만불 밑으로 판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때 트윗했던 거 그때 라이브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봤거든요. 근데 그때 댓글에 엄청 진짜 욕 많이 달렸어요. 너 하면서 막 달렸는데 결국 CG가 맞았죠.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그 순간이다, 이 뒤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께서 가지고 오고 싶은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69K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던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때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26K가 오면 너무나 기분 좋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좋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미래고 코인이 미래고 코인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던 시기고, 이때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하는 시기죠. 사실 어느 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이런 것들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련되어 있는 더 많은 좀 더 딥한 내용들은 오늘 토요일 날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